할머니, 너무 연려하지 마세요. 최근에 바뀐 제도 때문에 그러신 건데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온수매트 하나 틀었을 뿐인데 전기세가 20만 원이 넘게 나왔다면요? 이건 결코 당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15년간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컨설팅을 해온 김혜진입니다. 지난주에도 68세 박영자 할머니가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온수매트 하나 때문에 겨울 3달 전기세가 58만 원이나 나왔다고요. 온수매트만 끄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온수매트 없이 어떻게 견디십니까? 문제는 온수매트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타이머도 안 쓰고 24시간 내내 켜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열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매트리스 위에 깔아놓고 쓰고 계시죠. 이 3가지 실수만 고치면 온수매트 전기세를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이 4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단 2주만 실천했더니 전기세가 1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도 이번 겨울 전기세 폭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지금 당장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매달 15만 원씩 아껴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아직도 비싼 전기세 때문에 고생하는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요자. 그럼 지금부터 온수매트 전기세를 80% 줄이는 3가지 핵심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수매트는 전기를 별로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전기장판보다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작은 원룸에 보일러도 없어서 온수매트 하나로 겨울을 나셨어요. 그런데 1월 전기요금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려 23만 원이 나온 겁니다. 평소에는 3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온수매트 하나 때문에 20만 원이나 뛴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전기요금이 잘못 나온 줄 알고 한전에 항해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죠. 온수매트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전기장판은 전기로 열선을 직접 데웁니다. 하지만 온수매트는 물을 데워야 합니다. 물 1리터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온수매트 안에는 보통 3리터에서 5리터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20도에서 40도까지 데우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전기장판보다 온수매트가 2배에서 3배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합니다. 하룻밤 8시간만 사용해도 전기세가 2,000원에서 3,000원씩 나갑니다. 한 달이면 6만 원에서 9만 원입니다. 여기에 낮에도 조금씩 틀어놓으면 월 1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온수매트 판매할 때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실수만 고치면 이 전기세를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온수매트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절약 방법도 보입니다. 온수매트 본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물탱크가 있고 히터가 있습니다. 이 히터가 물을 데우는 겁니다. 데워진 물이 매트 안이 가느다란 관을 통해 계속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기장판은 어떻습니까? 전기장판은 열선이 직접 몸에 닿습니다. 중간에 물이라는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싱글 사이즈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8시간 틀면 전기세가 약 1,000원 나옵니다. 같은 크기 온수매트를 최고 온도로 8시간 틀면 전기세가 3,000원에서 3,500원 나옵니다.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히터는 어떻습니까? 전기 히터는 방 전체를 데우니까
당연히 더 많이 나갑니다. 1시간에 800원에서 1,000원씩 나갑니다. 하루 8시간이면 8,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24만 원입니다. 온풍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인 난방기구 중에서는 온수매트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장판보다는 비싸지만 히터나 온풍기보다는 저렴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온수매트는 24시간 내내 켜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히터는 춥다 싶으면 끄잖아요. 그런데 온수매트는 침대에 깔려 있으니까 그냥 계속 켜놓게 됩니다. 이게 전기세 폭탄이 진짜 원인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온도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수매트 온도를 얼마로 맞춰놓고 주무시나요? 40도에서 45도 사이로 맞춰놓으시죠?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기세 폭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 소비량이 8%에서 10%씩 늘어납니다. 35도와 45도의 차이가 10도입니다. 전기세로 계산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온수매트 온도를 45도로 맞춰놓고 주무셨습니다. 한 달 전기세가 12만 원 나왔어요. 제가 33도로 낮춰보시라고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33도면 너무 미지근해서 잠을 못 잘 것 같다고요. 하지만 단 하루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라고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33도인데도 전혀 춥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45도로 맞춰놨을 때보다 더 편하게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밤중에 더워서 자꾸 깨게 됩니다. 그리고 땀도 많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33도 정도가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입니다. 여기에 이불까지 두껍게 덮으면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박 할아버지는 온도만 낮췄는데 다음 달 전기세가 1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7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온도 12도만 낮췄을 뿐인데요. 지금 당장 온수매트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40도 이상이면 즉시 33도에서 35도 사이로 낮추세요. 처음 이틀은 조금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지나면 완전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온도 설정만 바꿔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타이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수매트를 켜놓고 밤에 자러 갈 때까지 그냥 켜놓으시죠? 심지어 외출할 때도 그냥 켜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이게 바로 전기세 폭탄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온수매트는 잠잘 때만 필요합니다. 낮에 침대에 누워 계실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켜놓으십니까? 61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온수매트를 저녁 7시에 켜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끄셨습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켜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시간은 8시간인데 말이죠. 한 달 전기세가 9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사용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자러 가신다면 8시부터 켜세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자동으로 꺼지게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김 씨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꺼지면 아침에 추울 것 같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불 속 옮기는 새벽 3시에 온수매트가 꺼져도 아침까지 충분히 유지됩니다. 더운 물을 담은 보온병을 생각해 보세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몇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잖아요. 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3시까지만 온수매트를 틀어도 아침 7시까지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김순자 씨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세가 9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5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타이머 설정만 바꿨을 뿐인데요. 14시간 가동에서 7시간 가동으로 줄였더니 전기세가 절반이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수매트를 밤새 계속 켜놓으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우리 몸은 잠잘 때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수 매트가 계속 켜져 있으면 체온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꾸 뒤척이게 되고 숙면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온수 매트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자러 가기 2시간 전에 켜세요. 그리고 잠든 후 3시간 뒤에 꺼지도록 맞추세요. 이것만 해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숙면까지 보장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단열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수 매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매트리스 위에 그냥 깔아놓고 쓰시죠? 이게 바로 전기세를 2배로 만드는 실수입니다. 온수 매트가 만든 열이 어디로 갈까요? 위로도 올라가지만 아래로도 내려갑니다. 아래 매트리스로 열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매트리스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무려 50%에서 70%의 열이 아래로 빠져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58세 이미경 씨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온수 매트를 40도로 맞춰놓고 주무셨는데도 자꾸 춥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온도를 45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지근하다고 느끼셨죠? 전기세는 한 달에 14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온수 매트 밑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트리스 위에 그냥 바로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단열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은박 단열재를 사서 깔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은박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온수 매트를 깔면 됩니다. 은박 단열재는 열을 반사시킵니다. 아래로 빠져나가려던 열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이미경 씨가 은박 단열재를 깔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40도인데도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35도로 낮췄는데도 전혀 춥지 않았다고 해요. 전기세는 1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8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5,000원짜리 은박 단열재 하나로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쪽 보온도 중요합니다. 온수 매트 위에 얇은 혼이불만 덮고 주무시면 열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갑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으셔야 합니다. 이불이 뚜껑 역할을 해서 열을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야 온수 매트 온도를 낮춰도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은박 단열재를 깝니다. 그 위에 온수 매트를 깝니다. 온수 매트 위에 얇은 패드를 한 장 깝니다. 그리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온수 매트 온도를 10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은박 단열재 하나 장만하세요. 5,000원으로 매달 5만 원에서 8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실수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온수 매트 전기세를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저녁 8시쯤 온수 매트를 켜세요. 이때 온도는 38도로 맞춰놓습니다. 침대를 미리 데워놓는 겁니다. 저녁 10시에 자러 들어가실 때 온도를 33도로 낮춥니다. 이미 침대가 따뜻하니까 33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새벽 1시나 2시에 꺼지도록 맞춰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총 5시간에서 6시간만 온수 매트가 작동합니다. 예전에 14시간 틀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2단계는 단열 보강입니다. 인터넷에서 은박 단열재를 주문하세요. 싱글은 5,000원, 더블은 8,000원 정도면 삽니다. 배송받으면 매트리스 위에 펼쳐서 깝니다. 은박면이 위로 가게 하세요. 그래야 열을 위로 반사시킵니다. 그 위에 온수 매트를 깝니다. 온수 매트 위에 얇은 패드를 한 장 더 깝니다. 그래야 온수 매트가 직접 몸에 닿지 않아서 화상 위험이 없습니다. 침대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불을 두껍게 준비하세요. 얇은 이불 2장보다 두꺼운 이불 1장이 보온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3단계는 스마트 타이머 활용법입니다. 요즘 나오는 온수 매트는 대부분 스마트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38도로 예열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33도로 유지합니다. 새벽 1시 이후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설정을 한 번만 해놓으면 매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스마트 기능이 없는 구형 온수 매트를 쓰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콘센트 타이머를 사세요. 1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콘센트 타이머에 온수 매트를 꽂고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온수 매트를 사용하면 한 달 전기세가 얼마였습니까? 온도 45도, 하루 14시간 가동, 단열재 없음.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0만 원 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온도 33도, 하루 6시간 가동, 은박 단열재 사용한 달에 4만 원 나옵니다. 무려 16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전기세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80% 절약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절약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은박 단열재 주문하고 타이머 설정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이번 겨울 내내 여러분을 따뜻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온수 매트 말고 다른 난방기구는 어떨까요? 전기장판이나 히터를 쓰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각 난방기구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장판입니다. 전기장판은 전기세가 가장 저렴합니다. 하루 8시간 사용해도 1,000원에서 1,5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한 달이면 3만 원에서 4만 5천 원입니다. 온수 매트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전자파가 많이 나옵니다. 열선이 직접 몸에 닿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사용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온화상 위험도 높습니다. 전기 히터는 어떻습니까? 전기 히터는 방 전체를 데웁니다. 빠르게 따뜻해지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1시간에 1,000원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이면 8,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24만 원입니다. 온수 매트보다 훨씬 비쌉니다. 온풍기도 비슷합니다.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서 금방 따뜻해지지만 전기세는 히터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제대로 사용한 온수 매트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 33도, 6시간 가동, 단열재 사용하면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전기장판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히터나 온풍기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온수 매트가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파가 거의 없습니다. 물이 순환하는 방식이라 열선이 직접 몸에 닿지 않거든요. 저온화상 위험도 적습니다. 온도가 고르게 분산되니까요.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난방기구를 써야 할까요? 전기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전기장판이 좋습니다. 다만 전자파가 걱정되시면 피하세요. 빠르게 방 전체를 데우고 싶으시면 히터나 온풍기를 쓰세요. 다만 짧은 시간만 사용하세요. 건강과 경제성 둘 다 생각하신다면 온수 매트가 최선입니다. 제대로만 사용하면 전기세도 적당하고 안전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은 온수 매트입니다. 15년간 수천 가구를 컨설팅해 본 결과 온수 매트를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전기세도 적당하고 건강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다만 반드시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수 매트를 새로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전력 효율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온수 매트에도 냉장고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1등급 제품을 고르세요. 1등급과 5등급의 전기세 차이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씩 납니다. 5년 쓴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처음 살 때 5만 원 더 주고 1등급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 조절 기능입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됩니다. 이런 제품을 고르세요.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수록 전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형 제품은 단계별로만 조절됩니다. 약, 중, 강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정확한 온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머 기능입니다. 시간대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예열, 수면, 자동 꺼짐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외출 중에도 원격으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별 전력, 소비량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어사 제품은 하루 8시간 사용 시 약 2,800원 나옵니다. 비사 제품은 하루 8시간 사용 시 약 3,200원 나옵니다. 시사 제품은 하루 8시간 사용 시 약 2,500원 나옵니다. 시사 제품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한 달 차이가 6,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나니까 꼭 확인하고 사세요. 온수 매트를 오래 쓰려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반드시 물을 빼고 보관하세요. 물을 그대로 두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가을에 다시 꺼내서 쓸 때는 반드시 새 물로 채우세요. 한 시즌 쓰고 나면 물을 완전히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본체에 먼지가 쌓이면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마른 천으로 본체를 닦아주세요. 매트 부분은 세탁기에 돌리지 마세요. 물 호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얼룩이 생기면 젖은 수건으로 살짝 닦아주기만 하세요. 5년 이상 오래 쓰신 제품은 교체를 고려하세요. 물 호스가 노화되면 누수 위험이 있습니다. 본체 소음이 커지거나 온도가 고르지 않게 올라가면 교체 신호입니다. 새 제품으로 바꾸면 전기 효율도 좋아지고 안전도 보장됩니다. 온수 매트 하나 제대로 고르고 관리하면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절약하는 전기세만 해도 수백만 원입니다. 처음 구매할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평생 혜택을 보십니다. 전기세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연간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10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2인 가구는 18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영유아가 있으면 우선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소득증명은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확인해 줍니다. 신청하면 보통 2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바우처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카드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15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름철에는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년이면 최대 36만 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말고 다른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은 갑자기 소득이 끊긴 가구에 지원합니다. 월 최대 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복지 포인트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몰라서 못 받으시면 억울하잖아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난방비 걱정을 확 덜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2세 정순옥 할머니입니다. 정 할머니는 작은 투룸에 혼자 사십니다. 지난 1월 전기요금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무려 18만 원이 나왔다고요. 저는 정 할머니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온수 매트 온도를 확인해 보니 45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15시간 동안 켜놓고 계셨어요. 매트리스 위에 그냥 바로 깔아놓으셨더라고요. 단열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정 할머니께 3가지를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온도를 33도로 낮추세요. 타이머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6시간 작동하게 하세요. 은박 단열재를 매트리스 위에 깔아보세요. 정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래도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죠. 2주 후에 정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밝으셨어요. 선생님, 전기요금서 받았는데 3만 원 나왔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1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무려 15만 원을 절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63세 김태호, 이영자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퀸 사이즈 온수 매트를 쓰고 계셨습니다. 1월 전기세가 15만 원 나왔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확인해 보니 온도는 42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켜놓고 계셨고요. 단열재는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부부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퀸 사이즈는 전기를 더 많이 먹으니까 온도를 더 낮춰야 합니다. 32도로 설정하세요. 타이머는 5시간만 작동하게 하세요. 퀸 사이즈용 은박 단열재를 구매해서 깔으세요. 이 부부는 제 말을 정확히 따라하셨습니다. 다음 달 전기세가 5만 원 나왔습니다. 10만 원을 절약하신 겁니다. 이영자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10년 동안 얼마나 돈을 낭비한 건지 생각하니 너무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69세 한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온수 매트를 2개 쓰고 계셨습니다. 부부가 따로 주무시거든요. 1월 전기세가 22만 원 나왔습니다. 2개 다 45도로 맞춰놓고 24시간 켜놓고 계셨어요. 저는 2개 다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온도 33도, 타이머 6시간, 은박 단열재 설치. 다음 달 전기세가 6만 원 나왔습니다. 16만 원을 절약하신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절약한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듬뿍 주셨다고 좋아하셨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온도 낮추고 타이머 설정하고 단열재 하나 깔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달 전기요금서를 받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온수 매트만 잘 써도 전기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집 전체 난방비를 함께 관리하면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통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일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몇 도로 맞춰놓고 계십니까? 대부분 60도에서 70도로 맞춰놓으시죠. 이걸 50도로 낮추세요. 50도면 충분히 따뜻합니다. 온도 10도만 낮춰도 가스비가 30% 줄어듭니다.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를 꼭 사용하세요. 외출 모드는 15도 정도로 최소한만 유지해줍니다. 동파는 방지하면서 가스는 아끼는 겁니다. 외출 모드 안 쓰고 그냥 켜놓으면 하루에 5,000원씩 낭비됩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도 보일러 온도를 낮추세요. 온수 매트가 있으니까 방 온도는 18도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보일러를 22도로 맞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집 전체 단열 개선입니다.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풍지를 꼭 붙이세요. 요즘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1,000원짜리 문풍지 몇 개로 난방비를 10% 줄일 수 있습니다. 현관문 밑으로도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풍지 하나 더 붙이세요. 커튼도 중요합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 커튼을 꼭 치세요. 실별로 온도를 다르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 집을 똑같이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실이랑 침실만 따뜻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은 문을 닫고 온도를 낮추세요. 보일러 방별 온도 조절기가 있다면 꼭 활용하세요. 안 쓰는 방은 15도로 낮추고 자주 쓰는 방만 20도로 유지하세요. 이것만 해도 가스비가 20% 줄어듭니다. 난방기구를 조합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은 보일러로 데우세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이니까 보일러가 효율적입니다. 침실은 온수 매트로 충분합니다. 개인 공간은 개인, 난방기구가 더 경제적이에요.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잠깐만 쓰는 공간은 어떻게 할까요? 전기 히터를 5분만 틀면 됩니다. 하루 종일 보일러로 데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공간별로 난방 방식을 다르게 하면 난방비가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65세 송미자 씨는 이 방법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한 달에 3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줄이셨습니다.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온수매트 관리, 보일러 효율화, 단열 개선, 실별 온도 차등 관리, 이 4가지만 실천하면 겨울철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실천이지만 모이면 엄청난 절약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이번 겨울이 끝날 때쯤이면 통장 잔고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전기세 절약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온수매트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 예방입니다. 온수매트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매년 발생합니다. 대부분 본체 과열이 원인입니다. 본체를 이불이나 옷으로 덮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과열됩니다. 본체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침대 밑이나 벽 근처는 피하시고요. 전선이 꺾이거나 눌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전선이 손상되면 합선 위험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제품은 정기 점검을 받으세요. 노후 제품은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저온 화상 예방입니다. 온수매트는 온도가 낮아도 장시간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40도에서 6시간 이상 접촉하면 저온 화상이 생깁니다.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물집이 잡히는 겁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피부가 약해서 더 위험합니다. 감각이 둔해서 화상을 입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온도는 절대 40도를 넘기지 마세요. 35도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온수매트 위에 직접 눕지 마세요. 반드시 얇은 패드를 한 장 깔고 그 위에 누우세요. 세 번째는 전자파 문제입니다. 온수매트는 전기장판보다 전자파가 적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본체에서 전자파가 조금 나옵니다. 본체를 머리 근처에 두지 마세요. 최소한 1m 이상 떨어뜨려 놓으세요. 발치 쪽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신부는 온수매트 사용을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 3개월은 피하세요.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꼭 써야 한다면 온도를 30도 이하로 낮추고 이 시간 이내로만 사용하세요. 어린이가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합니다. 온도를 35도 이하로 맞추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온수매트 물은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오래 쓰면 물이 탁해지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한 시즌에 한 번은 물을 완전히 갈아주세요. 물을 갈 때는 수돗물보다 정수된 물을 쓰는 게 좋습니다. 불순물이 적어서 본체 수명이 길어집니다. 물이 새는지도 자주 확인하세요. 매트를 만져봤을 때 축축하면 누수입니다.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AS를 받으세요. 누수된 상태로 계속 쓰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 점검입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꼭 점검하세요. 본체 소음이 커졌는지 확인하세요. 온도가 고르게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한쪽만 뜨겁거나 한쪽만 미지근하면 고장입니다. 전선에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바로 수리하세요. 안전하게 사용하면 온수매트는 정말 좋은 난방기구입니다. 전기세 절약도 하고 건강도 지키는 겨울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31단계별 실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1주차는 온도 조절, 습관 바꾸기입니다. 첫째 날, 지금 당장 온수매트 온도를 확인하세요. 40도 이상이면 35도로 낮추세요. 처음엔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33도로 한 단계 더 낮추세요.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면 전혀 춥지 않습니다. 셋째 날부터 일주일까지는 33도를 유지하세요. 3일만 지나면 완전히 익숙해집니다. 온도를 낮췄는데도 따뜻하게 잘 주무실 겁니다. 1주차가 끝나면 전기세가 벌써 30% 줄어듭니다.
2주차는 타이머 활용, 마스터하기입니다. 8일째. 온수매트 타이머 기능을 확인하세요. 설명서를 꺼내서 타이머 설정 방법을 읽어보세요. 9일째. 타이머를 처음으로 설정해보세요. 저녁 8시에 켜지고 새벽 2시에 꺼지도록 맞추세요. 10일째부터 14일째까지는 타이머 시간을 조정해보세요. 본인한테 맞는 시간을 찾으세요. 어떤 분은 6시간이 딱 좋고 어떤 분은 5시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본인 수면 패턴에 맞춰서 최적화하세요. 2주차가 끝나면 전기세가 50% 이상 줄어듭니다. 3주차는 단열 보강, 실행하기입니다. 15일째. 인터넷에서 음박, 단열재를 주문하세요. 싱글은 5,000원, 더블은 8,000원 정도입니다. 16일째나 17일째쯤 배송이 올 겁니다. 18일째. 침대를 정리하고 단열재를 설치하세요. 매트리스 위에 음박, 단열재를 펼쳐 깝니다. 음박면이 위로 가게 하세요. 그 위에 온수매트를 깝니다. 온수매트 위에 얇은 패드를 한 장 더 깝니다. 이불을 두껍게 준비하세요. 19일째부터 21일째까지는 단열 효과를 체험하세요. 같은 온도인데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질 겁니다. 온도를 2도에서 3도 더 낮춰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3주차가 끝나면 전기세가 70% 이상 줄어듭니다. 4주차는 종합 점검 및 효과 측정입니다. 22일째부터 28일째까지는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실천하세요. 온도 33도 유지, 타이머 6시간 설정, 단열재 사용, 이 세 가지를 매일 빠짐없이 하세요. 29일째, 이번 달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세요. 한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보세요. 30일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세요. 확실한 변화를 보실 겁니다. 20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15만 원 이상을 절약한 겁니다. 이 30일 챌린지를 완주하신 분들은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전기요금서를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1일째입니다. 30일 후에 여러분의 성공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수매트 전기세 폭탄의 3가지 치명적 실수를 기억하세요. 첫째,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실수입니다. 45도가 아니라 33도로 맞추세요. 둘째, 타이머를 안 쓰고 24시간 켜놓는 실수입니다. 6시간만 작동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셋째, 단열 없이 매트리스에 바로 까는 실수입니다. 5,000원짜리 음박 단열재 하나를 꼭 깔으세요. 이 3가지만 고치면 전기세가 월 20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무려 16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1년이면 192만 원입니다. 5년이면 960만 원입니다. 거의 1,000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를 아시죠?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온수매트를 낮 시간에 틀면 누진세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끄고 저녁부터 켜세요. 이것만 해도 누진세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킬로와트당 단가도 낮아져서 전체 전기세가 더 줄어듭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심야 전기요금제를 활용하세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전기 단가가 저렴합니다. 타이머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맞추면 더 이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은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입니다. 여름철 전기세 폭탄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성공 후기를 꼭 남겨주세요. 이 방법대로 해서 얼마나 절약했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비싼 전기세 때문에 고생하는 이웃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링크를 복사해서 알려주세요. 모두가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저는 15년간 여러분의 에너지 절약을 도와온 김혜진입니다. 이번 겨울 전기세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